아빠, 나야. 내 방에 낯선 남자가 있어. 나 무서워. 어떡해? 지원아, 무슨 얘기야? 지금 어디야? 자세히 말해봐. 전 너무 당황해서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되묻기만 했습니다. 그날 일을 떠올리면 그 당시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이 아직도 들죠. 이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겐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들려드리죠. 아빠, 나야. 지금 내 방에 낯선 남자가 있어. 나 무서워. 어떡해? 지원아,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딘데? 자세히 좀 말해봐. 살려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봐, 당신 네 아이 아빠지? 길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 전화 끊으면 당신 딸 영원히 못 보게 된다. 내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이상한 낌새가 조금만 보여도 당신 딸은 영원히. 무슨 말인지 알지? 당신 누구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경찰에 연락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 말 잘 들어. 핸드폰 블루투스 끄고 데이터 모두 켜. 와이파이는 당장 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여. 자칫 전화가 끊기기라도 하면 이 딸과의 대화는 조금 전에 한 게 마지막이 될 거야. 아빠, 제발 끊지 마. 무서워. 알았어. 알았다고. 제발.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아이만 다치지 않게 해줘. 제발. 그래. 그럼 우선 인터넷 뱅킹부터 열어. 들어간다. 지금 막. 먼저 이체 한도 최대치로 상향 조정해. 얼마까지 가능하지? 5억 원까지 되긴 하지만 잔고가 그만큼은. 이봐, 당신.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나? 말이 짧아. 지금 당장 전화 끊어줄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 다 해서 1억 280만 원 정도입니다만. 우선 그것부터 송금한다. 송금은 사무에 걸쳐 각각 다른 계좌로 진행한다. 지연 없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입금 사유는 가족 지원으로 기입해. 3분 안에 3회 이체 완료해. 시간 끌면 알지?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무서워. 시키는 대로 빨리 하려고 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가 계속 나더군요. 손가락이 떨려서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생각만 났죠. 굳이 3회에 걸쳐서 왜 하라는 걸까? 이런 의문도 그 당시엔 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계좌번호. 국민은행 1200만 원. 입금 사유. 가족 지원. 지금 입력해. 네, 송금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신한은행 1200만 원. 입금 사유 동일. 마지막 우리은행 1080만 원.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눈물이 차올랐는지 흘린 땀 때문인지 눈앞이 흐릿해져군요. 그들이 부르는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송금을 다 했으면 이제 서울로 움직인다. 당장 움직여. 아니 갑자기 왜 서울로?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시간이 없다. 오늘대로 못하면 지금까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동한다. 폰에 구글 지도 깔려있지? 네, 열어. 하단에 프로필 사진 있지? 눌러. 이제 위치 공유로 들어가. 보이나? 이치공유 항목이 보입니다. 공유 시작 눌러. 연락처 입력하는 창 뜨지? 네, 떴습니다. 이 번호 입력해. 010-1234. 종료 시간은 공유 중지할 때까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입력하다 보니 숫자를 잘못 눌러 지우고 또 다시 입력해야 했습니다. 전송 버튼 눌러. 네, 이치후 공유를 시작했다는 메시지가 떴네요. 좋아. 확인됐다. 네 위치 보인다. 지금부터 네 이동 속도, 멈춘 시간 다 보인다. 내가 말한 경로에서 10m만 벗어나면 통화 끊는다. 알았나?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그것도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천안아산 가는 가장 빠른 버스를 탄다.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써.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 벗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 그런데 왜 서울까지 가야 합니까? 질문이 많군. 정말 아이를 보고 싶으면 질문할 시간에 움직이는 게 좋을걸? 통화 끊는 순간 연락은 끊긴다.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지. 차 키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아침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출발됐지. 지도에서 너를 가리키는 파란 점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오전 11시 10분에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장 빠른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더군요. 뒷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침 앞자리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시장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걸까 생각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촉박하던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탔지. 당신 지금 정류장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 나온다. 네, 조용히 하고 누가 말 걸어도 통화 중이라고만 말해. 네라고 대답하면서 제 마음속에선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마치 제 마음속을 GPS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제 귀에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천안아산역에 도착했지. 여기서 다 보인다. 네 위치가. 터미널에 바로 가서 12시 20분 KTX 상행선 서울역 도착편 티켓을 사도록 한다. 절대 전화가 끊기면 안 돼. 배터리가 부족하면 보조 배터리를 미리 준비해. 남자 지시대로 티켓팅을 하고 표를 손에 쥐었지만 제 땀에 금세 눅눅해지더군요. 지금 어디야? KTX 타는 중입니다. 주변에 사람 많아? 네, 봤습니다. 조용히 해.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이어폰 끼우. 누가 물어봐도 통화 중이라고만 말해. 오후 1시 5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6번 출구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안내판만 보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걷기만 했습니다. 도착했지. 보고해. 서울역 6번 출구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럼 지하철 4호선으로 갈아타고 회원역에서 내려서 5번 출구로 나가. 은행 지점이 3분 거리 이내에 있다. 거기서 아까 이체하고 남은 잔고 6,600만 원을 인출한다. 인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은행에서 용도 확인차 질문을 할 거야. 무조건 가족 지원 병원비라고 하도록 해. 아, 네. 네, 은행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은행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현금 인출하려고 합니다. 인출 금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잔고 전부 다요. 금액이 큽니다. 사용 목적 확인드려도 될까요? 가족 병원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 네, 맞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했어야 했는데 아이 생각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고개만 끄덕여. 가족 병원비만 말해. 더 말하지 마. 아닙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인출이 끝나고 저는 현금을 들고 은행 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놈에게 보고했죠. 방금 은행 나왔습니다. 전부 인출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목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끄러. 내 말대로만 하면 결국 딸아이는 무사히 만날 수 있어. 아무튼 좋아. 이제 금거래소로 간다. 인출한 현금으로 골드바를 몇 개 살 거야. 금, 거래소요? 이때 저는 왜 갑자기 금을 사서 보내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현금이체가 아니라 실물 골드바를 사서 보내다니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지하철 4호선 회원역에서 내려서 5번 출구로 나가. 2분 정도 걸어가면 남대문 중앙상가가 보일 거야. 3층으로 가서 중금바 100g짜리 3개를 사. 혹시 현금 영수증 묻거든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골드바 담은 상자의 봉인은 떼지 말고 유지해. 봉인 스티커 훼손되어 있으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된 후에는 상자 포장된 사진을 보내도록.
남대문 중앙상가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에 금 시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금 100g짜리 3개 구매하려고요. 24K 맞으시죠? KRX 각인 확인하시겠어요? 네. 점원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투명 케이스 안에 금색 직사각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999.9 순도 확인하세요. 여기 KRX 홀마크 보이시죠? 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금으로요. 금액이 큰데.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릴까요? 아니요, 미발급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상자를 건네받았습니다.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내가 이걸 들고 있지? 이게 정말 딸을 구하는 방법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하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퀵 배송 앱 있어? 네, 있습니다. 열어. 메인 화면에서 배송 요청 눌러. 도착지 입력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23번지. 공유 오피스센터 6층. 수령자 문화무게. 전화번호 010-1234. 수령자, 이분은 누군가요? 우리 쪽에서 물건 받아갈 수거책이다. 그리고 물품 명란에 서류라고 입력해. 금인데 서류라고 쓰라고요? 시끄러.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요청사항란에 우편실 무인보관함 17번에 투입. 투입 후 사진 촬영이라고 정확히 써. 배차 확인될 때까지 대기. 화면 꺼지지 않게 해. 배차 알림 떴습니다. 배차 번호 뭐야? 서울 18427. 기사 이름. 김영수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 10분 후래요. 좋아. 지금 상자 사진 찍어. 송장하고 같이 찍어서 나한테 문자 보내. 보냈습니다. 오케이. 확인했다. 이제 기사 오면 그대로 물건 건네. 기사가 수거 후 무인보관함에 투입한 사진이 확인될 때까지 너는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왜 제가 가면 안 됩니까? 기사가 의심한다. 보낸 사람이 왜 따라오냐고. 거기서 기다려. 투입 확인될 때까지. 골목 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거웠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멧을 쓴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퀵이요. 인수 확인 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4227. 확인했습니다. 서류 맞으시죠? 네, 좀 무겁네요. 정말 서류 맞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책자가 들어있다고 말해. 책자가 들어있어서요. 아, 네. 여기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에 꺼놨습니다. 방금 기사가 물건 수거해 갔습니다. 오케이. 수거 완료. 지금부터 내가 투입 확인할 때까지 60분에서 90분 정도 걸린다. 넌 네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 통화 상태는 유지하고 만약에 통화 끊어지면 네 딸도 끝이야. 은행이나 경찰에서 연락 와도 받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 30초마다 주변 상황 보고해. 누가 다가오면 말해. 경찰차 보이면 즉시 보고한다. 30분을 같은 자리에서 서서 기다리다 보니 다리가 저렸습니다. 다리를 풀기 위해 잠깐 걸었더니 당장에 그가 경고를 하더군요. 움직였지? 왜 움직였어? 다리가 저려서요. 자리 이탈하지 마. 벤치 있으면 앉아. 없으면 서 있어.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17%로 떨어졌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꺼냈습니다. 11시간 30분 경과. 옆 가게 주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계속 한 자리에 서 있으니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고객센터 번호였습니다. 은행이지? 받지 마. 수신 거부해. 거부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투입 완료 확인이 올 때까지 계속 통화 유지한다. 네가 먼저 끊으면 네 딸은 다시 못 본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미끄러져 내려앉을 것 같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냥
끊겼습니다. 허둥지둥 그제야 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응, 아빠. 나 지금 수업 끝났어. 왜? 너 괜찮니? 아무 일 없어? 아까 네가 방에 낯선 남자라고? 잠깐 네 목소리 뭐지? 무슨 소리야? 나 유학원에 있었어. 하루 종일 수업이었는데. 무사하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아니 그럼 아까 나는 누구와 통화한 거야? 아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안도감과 허탈감이 함께 겹쳐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112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112 상담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요. 네, 침착하시고요. 언제 전화 받으셨나요? 오늘 아침 9시 17분에 받았습니다. 상담원에게 통화 녹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근처 CCTV 보존도 요청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접수번호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찾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급 정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예요. 송금 시간과 금액 말씀해 주세요. 수취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했습니다. 긴급 지급 정지 접수하겠습니다. 사기 이용 계좌 피해 구제 절차로 진행입니다. 접수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퀵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퀵 배차번호와 픽업 시각과 위치를 정리해 퀵 업체에도 사기 수거 신고를 넣고 CCTV 보존 요청을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택시를 잡아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썼습니다. 통화 녹음을 제출하고 송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동 동선도 설명하고 사건 경위를 진술했죠. 경찰서에서 진술하면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그러는 눈물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세상 경험도 할 만큼 했고 이런 사기를 당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담당자와 수사 협조와 관련하여 미팅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답을 들어보기에 좋은 기회였었죠. 형사님, 전화로 들리는 딸 목소리랑 완전히 똑같았는데 어떻게 그런 위조가 가능한 겁니까? 공개된 짧은 음성 몇 초만으로도 목소리 합성 및 위조가 가능합니다. 확보한 소량의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도 고유의 패턴을 추출해 원본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보통은 제3자에게도 오픈된 SNS, 릴스, 브이로그, 발표 및 연주 영상, 유학원 모의 인터뷰 등에서 음성 클립을 뽑아 샘플을 확보합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딸과 저를 정확히 연결하려면 제 정보도 필요했을 텐데요.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이 유학원 다니고 있죠? 만약에 유학원 담당자 메일이 피싱 링크로 해킹되면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에 있던 계약서 스캔본, 상담 내역, 엑셀에 기록된 학생, 부모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및 서명과 기숙사 비상 연락 카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학원 알림장앱의 등록번호, 과거 유출 이력 DB, 택배 송장, 동아리 회비 엑셀 같은 생활 조각을 결합해 자녀와 부모 연락망을 완성할 수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따님의 SNS, 릴스, 발표 영상, 유학원 촬영본에서 음성 클립을 추출해 합성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목소리로 아버지를 콕 집어 타깃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이 유학원에서 유학 준비를 했는데 그 경로에서 제 연락처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학원의 접근로그 전수조사 및 2단계 인증 강제와 오픈되어 있던 공유계정 폐쇄를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가끔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상대방 쪽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내다가 제가 누구시냐고 몇 마디 하면 끊던데 그런 전화도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같은 2, 3초 음성 데이터 샘플만으로도 선생님의 음성 프로필과 거의 흡사한 음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전화가 올 때는 먼저 말을 붙이지 말고 그냥 끊으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제 폰에 저장된 딸 이름이 떠도 진짜 딸 전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조작, 이른바 스푸핑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기술입니다. 저장된 이름은 확실한 신원 증명이 되진 않아요. 저는 그 이름만 보고 믿었습니다. 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이체하라고 한 건 왜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은행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하면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하지만 여러 번 나누면 탐지가 지연됩니다. 게다가 3개 계좌로 분산하면 한 계좌가 동결되어도 나머지 2계좌로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분산이죠.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까? 네. 이들은 전문 조직입니다. 분할 송금은 탐지 지연을 노리는 수법입니다. 현금은 그렇다 치고 왜 금을 사서 보내라고 한 거죠? 그냥 현금을 나눠서 보내면 될 텐데요. 계좌 송금은 추적이 용이하죠. 하지만 현금 인출한 후 그걸 금으로 바꾸게 하고 영수증도 미발급하라고 한 이유는 추적 루트를 흐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현금 인출과 실물 거래를 몇 차례 거치면서 거래 흔적을 추적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퀵으로 무인 보관함에 두어 비대면 수령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사기 전문가요. 근데 금을 사러 왜 서울까지? 당일 처분 가능한 금매입상가들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지방의 금거래소는 지연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퀵으로 골드바를 보낼 때 굳이 설명란에 서류라고 쓰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용물이 금은 고가품이라면 보험을 들어야 하고 신분증 확인해야 하는 귀찮은 절차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촉박하니 서류로 쓰라고 한 겁니다. 서류나 문서는 확인이나 보험 같은 절차가 없거든요. 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나 패턴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경찰 부르지 마, 녹음하지 마, 카메라 켜지 마 같은 요구가 반복됩니다. 자꾸 위치 보고하라는 건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서고 수신 거부 지시는 은행 확인 전화라든가 지인, 가족들이 전화해서 돕지 못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모두 피해자를 외부와 차단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수법이죠. 경찰서를 나온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지웠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영원, 긴급 지급 정지는 즉시 적용되었고 잔액이 남아있으면 동결 후 피해 구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낸 은행과 수취은행 양쪽 고객센터에 각각 동일하게 긴급 지급 정지 요청을 넣었고 수취계좌 역시 사기 용계좌 신고로 묶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야. 나 무서워. 다음날 유학원에도 연락했습니다. 담당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쪽 보안 점검을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적은 로그 전수조사와 2단계 인증 전면 적용, 공유 계정 폐쇄, 퇴사자 계정 즉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진작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너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빠, 내 SNS는 비공개로 잠궜어. 프로필에서 학교 정보, 위치, 자취방 사진 다 내렸어. 예전 릴스도 비공개로 돌렸어. 잘했다. 우리도 정리하자.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배경에 방 구조가 보이는 사진, 창문이 보이는 사진, 건물 간판이 보이는 사진, 음성 메시지도 지웠습니다. 카톡 설정을 바꿨습니다. 사진 자동 저장 끄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제 딸을 타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딸의 정보를 넘겨줄 셈이었습니다. 저는 값비싼 경험을 통해 뒤늦게 배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 같은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순간에도 비슷한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끊고 내가 다시 걸게. 그 한 문장이 삶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음 전화에서는 먼저 말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끊고 저장된 번호로 다시 거세요. 만약 사기꾼이 이렇게 말한다면 끊지 마. 규칙 어기면 아이가 다친다. 그냥 끊으세요. 그리고 다른 번호로 거세요. 영상통화를 거세요. 우리 집만의 암호를 물으세요. 틀리면 즉시 종료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 일부는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어 배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실물화, 그러니까 금으로 전환된 부분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얼마나 돌아올 수 있습니까? 네, 정확한 금액은 절차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인출 전환된 상태라 많은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라도 돌아온다는 말에 약간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암호 정하자. 단어 하나, 숫자 하나, 손동작 하나. 전화면 단어, 영상이면 손동작, 문자면 숫자로 하자고요. 그래, 그럼 단어는 밤비로 하자. 네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이었지. 맞아. 숫자는? 37. 손동작은? 카메라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오른손 2번 들어 올리기. 이렇게? 맞아. 틀리면 바로 끊는다. 알았지? 네.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딥보이스 피싱은 당신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나 모르는 전화에 먼저 말하지 말고 끊고 내가 저장한 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영상을 확인하세요. 오늘 지금 당장 가족과 3가지를 약속하세요. 첫째, 끊고 다시 건다. 둘째, 영상으로 확인한다. 셋째, 가족 암호를 만든다. 이 3가지가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